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레시테이션을 맡게 된 이은결이고, 네, 이번 주제는 이제 약간 트리들의 변형들이죠. AVL 트리, 234 트리, 그리고 레드블랙 트리, 이거에 대해서 레시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트리들은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변형으로서 약간 조금 더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개선한 그런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 또한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메커니즘인데, 사실 특이 경우에 그런 조금 단점이 있죠. 약간 특이 케이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숫자가 차례대로 뭐 커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삽입이 되면은, 그럴 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O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나타나게 돼서 약간 연산을 할 때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AVL 트리, 234 트리, 레드블랙 트리 같은 경우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로그 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높이 밸런스를 맞춤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 이제 항상 로그 n이게 그렇게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효율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세한 컨셉을 한번 보자면은 AVL3는 이제 로테이팅을 통해서 이 구조를 맞춰주고, 그러니까 높이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2, 3, 4 트리와 레드블랙 트리는 다양한 노드 타입을 활용을 함으로써, 물론 로테이팅도 몇 개 껴있긴 한데 이제 메인 내용은 그래도 다양한 노드 타입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하이트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AVL 트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VL 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기반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X 같은 값을 넣을 때 그 포지션을 찾고, 그러니까 넣어줄 그 위치, 리프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삽입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럭처 연산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럭처는 조금만 더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딜레이트를 한번 알아봅시다. 딜레이트도 사실 바이너리 서치 트리와 상당히 초반에는 유사합니다. 그 바꿔줄 값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대체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는 이 왼쪽의 최대값인 3과 이렇게 대체돼도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성질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성질이 유지될 수 있는 값을 찾은 다음에 왼쪽의 맥시멈이든 오른쪽의 미니멈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바꿔주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럭처를 진행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리스트럭처가 어떤 건지를 알면은 AVL 트리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겠죠. 네, 바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대충 둘러보면은 그 케이스가 총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맨 처음에 하이트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이트 밸런스가 이제 그 맞춰야 되는 그 트리거가 되는 기준이 이제 2칸 이상 차이가 날 때, 왼쪽과 오른쪽이 2개 이상의 노드 차이가 발생할 때 이제 리스트럭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있으니까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오른쪽 오른쪽으로 하이트 밸런스가 망가졌을 때를 어떻게 교정하는지 봅시다. 사실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으로 망가져 있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맞춰주면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내주면은 이제 두 개 차이가 나는 거에서 하나가 이동했으니까 차이가 없어지겠죠. 그 과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왼쪽으로 돌려주시면은 하이트 밸런스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오른쪽 경우에는 레프트 로테이션을 활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우는 사실 이전 경우에 바로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아까 오른쪽 경우에 대해서 왼쪽으로 돌려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정반대니까 이것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은 하이트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앞쪽과 비슷하게 이렇게 right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남았죠. 여기부터는 이제 약간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바로 방향이 달라질 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인데 이 움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 두 가지 로테이션 연산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가장 아래에 있는 노드가 이렇게 위로 가는데 사실 이 연산은 그 여기 있는 이 가장 맨 위에 노드, 메인 노드의 그 자식 노드에서 먼저 회전을 진행하면은 여기서 이제 라이트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은 사실 이 케이스 1과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일자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케이스 1 이렇게 레프트 로테이션을 통해서 맞춰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레프트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자식의 노드를 한번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전체를 돌리면은 하이트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전의 경우에서 그 오른쪽, 왼쪽으로 맞췄다면은 이것도 반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맞추면은 하이트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것도 이전 경우와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럭처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AVL 트리가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이트 밸런스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AVL 트리의 컨셉을 알아봤는데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트리는 이제 2, 3, 4 트리입니다. 그 아까 맨 처음에 이 트리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2, 3, 4 트리는 그 다양한 노드 타입을 활용을 한다 했죠.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는 노드 타입이 바로 2노드, 3노드, 그리고 4노드입니다. 이 노드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일드가 두 개라는 뜻이고 3노드는 차일드가 세 개, 4노드는 차일드가 네 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가 갖고 있는 밸류는 이제 한 개가 되고 3노드는 두 개, 4노드는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반화를 해보자면은 K 노드에 대해서는 이제 K개의 차일드를 갖고 그 다음에 K-1개의 밸류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2, 3, 4 트리도 오퍼레이터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인서트부터 한번 봅시다. 사실 처음에는 다 모든 트리가 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 어떤 것을 삽입을 할 때 그 삽입하는 것이 그러니까 X가 들어갈 리프의 포지션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노드 타입을 조금 나누게 되는데 자, 가장 첫 번째로 그 리프가 2노드와 3노드일 경우를 한번 봅시다. 사실 이 2, 3, 4 트리나 뭐 다른 헤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트리들의 특징이 그 높이를 딱히 변화를 주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들을 추가하는 것보단 노드 타입을 바꿔주는 게 더 높이를 변형을 시키지 않는 것에 기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2노드나 3노드는 이렇게 노드 타입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2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밸류를 추가해주고 3노드로 타입을 바꿔주면 되고
3노드 같은 경우는 하나 추가해줘서 4노드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타입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삽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4노드부터 나타나게 되죠. 삽입하는 노드가 그 위치가 4노드일 때는 이제 그 4노드보다 더 큰 값이 없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말했듯이 방금 말했듯이 그 높이를 더 증가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효율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4노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로 이 트리에 대해서 한번 31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 경우 이 3노드, 4노드에 이제 밸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디바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그 사실 이 노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약간 성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위에 있는 노드보다 이 값들이 다 크죠. 그 다음에 그 22와 24를 비교해 보시면은 22가 24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22가 결국 20과 24의 사이가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만약 24가 이 페어런트로 올라갔을 때, 새로운 차일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보시면은, 여기 24가 올라가고, 그 차일드로 22가 뒤떨어져 가면서, 이렇게 29가 이렇게 이 노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설트는 간단해지죠. 바로 위의 경우와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설트를 한번 알아보았고 네, 바로 딜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트도 이제 사실 바이너리 서치 트리와 똑같습니다. 그 처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할 값을 찾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한번 여기서도 이제 케이스를 나눠 봅시다. 첫 번째로 그 사실 딜레이트나 인설트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는 2, 3노드들은 이제 삽입이 됐지만 4노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딜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이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3, 4노드는 그냥 딜레이트가 됩니다. 이 리프일 때 딜레이트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노드에서 나타나죠. 이 노드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리프 노드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하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해결을 하는데 아까 인서트에서 그 디바이드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딜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럼 반대로 컴바인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와 반대로 이번에는 차일드와 페어런트를 끌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딜레이트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하시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이렇게 뭐 결합하거나 디바이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바이드를 하는데 앞에 인서트에서 디바이드를 하는데 이렇게 위가 꽉 찬 상태라서 이렇게 못 보내는 경우가 무조건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기적으로 사실 그 부모 노드에도 그 부모의 부모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기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컴바인도 마찬가지고요. 결합이 힘들 때, 그래서 위에서 가져오는 게 힘들 때, 그 부모의 부모에서 새로 컴바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컴바인을 해주면은 이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2, 3, 4 트리의 전체적인 한번 메커니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딜레이트에서 리프에 대해서만 봤었네요. 그 리프가 아닐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면은, 이것은 사실 바이너리 서치 트리와 더 비슷합니다.
그 아까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그 프로퍼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왼쪽에 가장 큰 값이나 오른쪽에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도 대체를 해준 다음에 리프를 제거하면은 그 앞에서 설명드린 그 케이스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쉽게 이것도 제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2, 3, 4 트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중간에 퀴즈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2, 3, 4 트리 관련 퀴즈인데, 네, 이런 2, 3, 4 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그 설명드린 그런 트리에서 제가 23을 추가했는데, 네, 이것은 사실 설명을 제가 안 드린 케이스인데, 과연 이 경우는 29를 제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이거를 퀴즈로 내봤습니다. 한번 바로 풀이를 진행을 해보자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까 딜레이트를 할 때, 그, 이렇게 이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는 결합을 통해서, 컴바인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렇게 부모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차이드에서 가져오면은 이제 차이드 개수도 안 맞고, 결합을 싹 다 했을 때, 그다음에 이 밸류가 4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노드 타입도 존재하지 않아서 결합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직관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여기 붙어 있는 23 같은 경우는 24와 사실 대체가 가능하죠.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성질을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 24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옆에 차이드에서 가져온 것이죠. 이렇게 전달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노드로 만들어졌는데, 자, 이러면은 이제 삭제를 쉽게 할 수 있겠죠. 3노드이기 때문에 그냥 밸류 하나를 없애서 노드 타입을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쉽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퀴즈 원 풀이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약간 정점인, 트리의 정점인 레드블랙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드블랙 트리는 이제 2, 3, 4 트리가 나오고 나서 2, 3, 4 트리가 사실 구현을 하기 되게 복잡한 형태인데 이것을 간략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구현을 쉽게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간략화했냐? 이제 이 노드는 블랙 노드로 블랙 타입으로 이제 치환이 되고 그다음에 3, 4 노드 중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 옆에 있는 노드들은 이제 레드 노드로 치환을 해가지고 2, 3, 4 트리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트리에 대해서 한번 프로퍼티를 생각을 한번 네, 사전에 정의된 프로퍼티를 한번 보자면은 먼저 루트는 블랙이다. 그다음에 익스터널 노드는 블랙이다. 그다음에 페어런츠 레드 노드의 페어런츠는 이제 블랙이다. 그다음에 그 루트에서 모든 리프 경로로 갈 때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검은 노드, 블랙 노드를 합하면은 그 수가 이제 모든 경로에 있는 수가 다 같다. 이런 네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을 시키는 게 레드 블랙 트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서 한번 레드 블랙 트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삽입하는 노드는 이제 항상 레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를 한번 보자면은 가장 먼저 insert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제가 insert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가장 처음에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한번 보자면은 그 부모 노드가 그러니까 삽입될 노드가 노드의 페어런츠가 검은색일 때 그때는 그냥 삽입을 하면은 이 앞에서 설명한 프로퍼티가 모두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뭐 검은색 개수가 변하는 것도 없고 뭐 부모가 이제 이중으로 레드가 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지 않고 프로퍼티가 다 만족되기 때문에 그냥 삽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삽입을 했을 때 그 더블 레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레드가 발생하는 경우 이 세 번째 프로퍼티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 그 삽입된 노드의 부모의 부모가 리프가 오직 하나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이 자기가 갖고 있는 리프가 하나밖에 없을 때, 옆에 게 없을 때 한번 보자면은 이것은 그 아까 AVL 트리에서 배운 리스트럭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럭처를 한 다음에 색깔을 조금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움짤들은 이제 아까 그 AVL 트리에서 리스트럭처의 네 가지 케이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자, 이번에는 그 삽입되는 거에 부모가 이제 두 개의 리프, 그러니까 두 개의 빨간 리프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리스트럭처를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트럭처를 해도 더블레드 프라브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럭처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의 바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더블레드 프라블럼을 위로 넘기는 거죠. 이렇게 위로 넘김으로 인해서 일단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더블레드 프라블럼이 발생할 때마다 위로 넘겨주면서 해결을 하고 재기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블랙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프로퍼티가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컬러링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장 어려운 그 레드블랙 트리의 딜레이트인데 사실 경우의 수가 약간 많은데 이것을 축약을 하면은 이렇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먼저 처음엔 다 똑같죠. 모든 트리가 그렇듯 이제 삭제할 값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대체할 수 있는 값을 찾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트리의 성질에 맞춰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값을 일단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대체하는 값을 이렇게 찾는 것을 이제 리플레이스 컬러라고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컬러의 종류가 삭제할 컬러, X의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된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리플레이스 컬러가 빨간색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리플레이스를 하고 빨간색을 없애주면은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죠. 왜냐면은 아까도 설명해줬듯 그 빨간색은 어떠한 경우도 그 프로퍼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딜레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레이스 컬러가 블랙이고 그다음에 이 삭제할 X 컬러가 레드일 때는 이때는 딜레이트를 하고 단순 리컬러링을 통해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문제가 이게 블랙이 두 개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블랙을 무조건 하나를 제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복되는 이제 블랙의 개수가 많아지는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 보자면은 그 더블 블랙이라는 것을 임의로 가상의 노드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선 두 개 있는 걸 보이시죠?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것을 더블 블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는 일단은 가정을 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 삭제할 노드가 X,
그 다음에 그거의 페어런츠가 이제 P, 그것의 삭제해도 또 다른 이웃, 그러니까 이 부모의 또 다른 자식이죠. 어떻게 보면 형제자매인데 그것을 이제 S, 그 다음에 그것의 차이들을 이제 S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먼저 이 네, 형제자매가 S고 그 다음에 그것의 차일드가 레드가 하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리스트럭처와 리컬러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이 재구성하기 전에를 보시면은 이게 프로퍼티 때문에 이, 이 왼쪽에 있는 거지 이제 블랙의 개수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더블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인데 사실상 하나가 더 많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더블이 아닐 경우에 하나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이걸 일단 리스트럭처를 통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고 색깔을 바꿔줘서 이렇게 검은색을 임의로 한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더 많았던 검은색을 한쪽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더블 블랙이라는 가정을 풀게 되면은 이 하나 있던 게 오른쪽에 넘어가고 그 하나가 없어지게 되므로 이, 이 모든 이 리프의 경로에 대해서 검은색의 개수가 합이 같다.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케이스 3-1은 그러니까 S가 블랙이고 S의 차일드가 레드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경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그 S가 그 빨간색 차일드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차일드가 이제 빨간색이 없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S가 빨간색 차일드가 없다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S를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P를 검은색으로 바꿔주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바로 개수가 이렇게 오른쪽이 하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더블 블랙 프로블럼을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3-2 케이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은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일반화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경우죠.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S가 블랙일 때를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S가 레드일 때를 보자면은 이것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트럭처를 하고 이제 색깔을 바꿔주면은 이제 이런 3-1이나 3-2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3-1과 3-2의 경우를 잘 아시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레드 블랙 트리의 프로퍼티하고 오퍼레이터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명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레드 블랙 트리에서 아까 이게 하이트 밸런스드 트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이트 밸런스드인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은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왜 로그 n이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바로 해보자면은 일단 프로퍼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딱히 답은 안 써놨는데 이게 말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마지막 프로퍼티랑 이제 세 번째 프로퍼티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은 그 블랙의 개수의 합이 다 같죠?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검은색의 부모 노드는 무조건 레드다. 그러니까 결국 그 레드가 이중으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선 블랙이 이렇게 있고 쭉 있고 그 다음에 레드가 중간에 이제 끼어들 수 있는데 레드의 개수와 블랙의 개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경우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레드가 연속으로
있을 수밖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가 뭐 어떤 가장 짧은 것의 길이가 k라고 하면은 가장 긴 길이는 이제 2k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최소 로그 2k가 이제 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그 k에서 로그 2k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그 로그 2k를 이제 나눠보면은 로그 2 플러스 로그 k가 되는데 로그 2는 결국 상수니까 이 시간 복잡도는 결국 로그 k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n 노드가 n 개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로그 n으로 이렇게 타임 컴플렉시티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퀴즈를 마무리하고 레시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